그 책에도 나와 있다시피 네. 그 현인들, 네. 현명한 분들이 예. 많잖아요. 예. 자, 그 중에서도 한 분을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피터 드러커. 예. 피터 드러커의 성공하는 세 가지 비결. 음. 세 가지 비결에 대해서 저번에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떤 겁니까? 이제 뭐 피터 드러커가 이제 경영학의 아버지시라는 거는 뭐 다들 아시잖아요. 네. 경영학의 아버지고 진짜 경영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만든 분인데, 근데 이제 저는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살면서 책을 한 30몇 권 정도 쓰셨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피터 드러커라고 하면은 생각하는 뭐 경제 경영책은 그중에 절반밖에 안 됩니다. 한 17, 8권밖에 안 되고, 네네. 나머지는 뭐 중세 유럽사도 있고 일본 미술사도 있고 소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쓰셨는데, 네. 그 피터 드러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엄청나게 다양한 주제에 대해 글을 쓸 수 있었던 게, 책을 쓸 수 있었던 게, 그 경영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게, 본인이 한 3, 4년마다 주제를 정해갖고 그 주제에 포함된 책들만 되게 집중적으로 읽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네. 올해는 내가 뭐 올해부터 4년 동안 중세 유럽사에 대해서 공부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3, 4년은 일본 역사, 일본 미술사에 대해서 공부하겠다. 이렇게 공부를 엄청나게 해갖고, 그러니까 집중적인 독서를 합니다. 자기가 좀 목표가 있는 독서를 하고. 네네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투자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좀 본격적으로 한번 우량하게 해보고 싶다. 네. 이랬을 때 저도 약간 피터 드러커를 해갖고,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의 책만 좀 집중적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피터 드러커의 첫 번째 비결이라고 하면은 네네. 독학의 힘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 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집중적으로 목표가 있는 공부를 했다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되게 피드백을 많이 줍니다. 피터 드러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2주 정도는 여름 휴가를 가갖고, 네. 그 지난 1년 동안 내가 하려고 했었는데 잘했던 게 뭐고, 못했던 게 뭐고, 또 앞으로 해야 되는 건 뭐고, 앞으로 또 계산해야 되는 건 뭐고,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데, 그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일주일, 2주 정도 항상 그 어디 오두막에 가갖고 그런 네. 다큐멘터리도 있어요. 찾아보시면 있는데, 네네. 자기를 항상 돌아보는데, 피터 드러커도 약간 그렇게 정기적인 피드백을 줬다는 거. 네. 여기는 아무래도 투자 방송이니까 좀 말씀드리면은, 네. 본인의 투자 성과에 대해서도 그렇게 좀 피드백을 주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그때 내가 이 주식을 왜 샀었고, 무슨 근거로 이 주식을 샀었고,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올랐는지 내렸는지, 내가 그때 판단했던 근거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런 거를 정기적으로 보셔야 되고, 이거는 뭐 레이 달리오도 자기 책 원칙에서 했던 말이고, 그리고 또 뭐 피터 드러커 같은 경우에는 또 세 번째 비결이라면 엄청난 완벽주의가 있거든요. 네. 그분이 이제 200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90살이 넘으셔서까지 뭐 책을 3-4권씩 쓰고 그러셨어요. 이야. 끝까지 이제 나는 내 최고의 책은 내가 가장 최근에 쓴 책이 나의 최고의 책이다. 네. 그러니까 나는 계속 나아질 거다. 네. 뭐 이제 그런 걸로 이제 하고 계시죠. 그리고 뭐 피터 드러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전문 투자자는 아니고 경영학자이지만, 네. 그런 거에서도 제가 좀 이제 몇 개 좀 배울 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피터 드러커의 얘기 예. 한번 철학 한번 잘 들어봤고요. 자, 그리고 바로 이번엔 손정희입니다. 일본의 제일 부자라고도 많이 불렸었죠. 예전에 예. 최고의 부자, 일본의 최고의 부자가 되기도 했는데, 예. 이 손정희가 본인의 사업을 급성장시킨 예. 세 가지 전략, 예. 세 가지를 어떤 겁니까? 제가 이제 아무래도 그 독서 교육, 문해력 교육 스타트업을 창업하게 된 계기도 사실 이런 분들을 보고 좀 영감을 얻은 것도 있는데, 손정희가 25세 되기 전에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2년 동안 그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왜냐면 그때 이제 뭐 간염에 걸렸는데, 좀 고치기 힘든 간염이라서 네. 2년 동안 꼬박 병원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손정희 회장이 3,000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3,000권의 책. 그래서 엄청나게 네. 그 자신의 그 지적을 향상시켰는데, 근데 그 3,000권 중에서 이제 만화책도 있거든요. 손정희는 이제 만화책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갖고 이제 꾸준히 이렇게 스스로의 그 지적 역량을 높였던 거는 뭐 손정희뿐만 아니라 모두한테 해당되는 거기도 하고,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소프트뱅크 이름이 왜 소프트뱅크인지 아세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소프트뱅크가 지금은 이제 뭐 통신회사, 뭐 투자하는 회사 막 그런 거잖아요. 뭐 네. 비전펀드 운영하고. 네네. 근데 그때 처음에 했던 게 네. 소프트웨어를 유통하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다른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네. 소프트웨어를 만들면은 그런 거 패키지로 묶어갖고
그 기업이라든지 일반 고객들한테 파는 거였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손정희가 했던 게 이건 네. 약간 투자하고도 그 좀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 네네. 성장하는 시장을 인프라를 장악하라는 겁니다. 아. 성장하는 시장. 그러니까 80년대 그때 80년대 초 중반에 사업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PC 그러니까 컴퓨터들이 보급되고 네. 그런 컴퓨터만 있으면 중요한 게 컴퓨터만 있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소프트웨어가 있어야죠. 네네. 그러면은 컴퓨터 산업이 선장하면은 소프트웨어도 갈 거다. 그래야 근데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는 거는 망할 수도 있고 네. 그게 이게 위험 부담이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기는 성장하는 시장 자체의 인프라를 내가 갖겠다. 이 소프트웨어 유통을 통해서. 네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뱅크라는 의미에서 소프트뱅크라고 지었고 오. 투자하신 것도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진짜 엄청 잘하거나 그런 사람 아니지만 그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뭐 반도체는 앞으로 모든 사람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점점 더 많이 쓸 수밖에 없고 네. 전기차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그러니까 앞으로 온라인 커머스는 점점 더 갈 수밖에 없고 네네.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거 시장 자체가 성장하고 그 시장하는 성장의 인프라를 담당하는 업체들이 어디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게 삼성전자 그리고 네이버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좀 배터리주도 삼성 SDI, 네네. SK 이노베이션 네. 이런 것도 했던 게 좀 성장하는 시장의 인프라를 좀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고 손정희 회장님 네. 같은 경우에는 창업한 지 8개월 만에 또 출판사를 만듭니다. 아. 이 출판사를 네. 만들어 갖고 그 만들었던 게 자기의 그 소프트웨어를 그러니까 PC 전문 그 출판사였거든요. 네네. 자기네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채널을 만든 거, 네네. 뭐 자기만의 이제 마케팅 홍보 채널을 만든 것도 있었고, 네.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손정희 회장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게 야후에 투자했기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초창기 야후에. 네. 근데 이 손정희 그 회장님이 야후에 투자할 수 있었던 게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갖고 그 돈으로 미국 최고의 그 PC 매거진이라는 잡지를 인수를 하고 뭐 미국 최고의 이제 컴퓨터 박람회 컴덱스라든지 그런 걸 인수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PC 매거진 그 직원들이 네. 그때 야후가 창업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근데 야후라는 회사가 굉장히 유망하니까 한번 투자해 보시라 해갖고 그걸 투자해갖고 네. 뭐 일본에서도 야후 재팬도 만들고 이렇게 어.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었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뭐 인프라 장악과 자신만의 홍보 마케팅 채널 구축 그리고 이렇게 정보의 그 길목 그 야후라는 그 보물섬을 향해 갈 수 있었던 그런 정보의 길목을 장악했던 거 이런 게 다 뭐 손정희 회장의 네. 성공 비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네.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는 또 소프트뱅크를 통해서 예, 예. 최근에 또 투자도 잘해가지고 예, 예. 쿠팡을 또 투자했다고 아, 최근에. 나스닥 네. 때문에 돈을 많이 버셨죠. 네, 상장하면서. 쿠팡 초창기에 투자해가지고 예, 예. 최근에 나스닥에 상장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네. 제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찾아봤는데 1년 반 전만 해도 그때 막 손정희 회장 망한다는 얘기 엄청 많았거든요. 그때 막 왜냐면 우버도 제대로 네. 성장하려다가 안 됐고 위워크도 안 되고 막 그러니까 그때 기사 찾아보시면은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한국 뭐 미국에서도 손정희 회장 다 망한다고 엄청 그랬었거든요. 아, 네네. 근데 이제 뭐 사실 저는 그때 보면서 약간 저는 이제 손정희 회장 책 같은 거 되게 좋아서 많이 읽어보니까 네. 이건 좀 과장이다. 사실 손정희 회장은 2000년대 닷컴 버블 때 자기의 주식이 100분의 1로 떨어진 그런 위기도 겪었던 분이라서 네. 소프트뱅크 주가가 100분의 1로 떨어졌었어요. 99% 하락한. 99%가 와, 하락했죠. 그래갖고 대단하네. 막 주주들한테 거의 뭐 6시간 동안 앞에서 막 연설하면서 사람들 설득하고 네네. 그렇게 굉장히 그 위기를 좀 많이 잘 돌파해 오셨던 분이라서 네. 1년 반 전에 그때 기사 많이 나왔을 때 좀 약간 저거는 너무 좀 위기론이 너무 강하다 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이 손정희 회장을 통해서 또 주식 투자도 배우는 좀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번에는 필립 피셔. 예, 예. 필립 피셔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립 피셔 같은 경우는 네. 그 워렌 버핏의 네, 예. 또 다른 스승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벤저민 그레이엄 말고도 예, 예. 또 두 번째 스승이신데 예, 예. 이 필립 피셔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예. 이 명서인데 예, 예. 여기서는 또 어떤 점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삼성전자에 그 투자할 수 있었던 게 사실 그 책 때문이라고 전 봐요. 그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그리고 그분이 쓴 책이 또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 네. 이게 있는데 제가 사실은 좀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좀 제대로 정석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네. 사실 제가 그 전에는 1년 정도 했었는데 막 진짜 일반적인 그
흔히 얘기하는 개미 투자분들하고 똑같이 네네. 빨리 샀다가 빨리 팔고 막 그때는 해갖고 1년 동안은 네네. 그냥 좀 별로 안 좋았었는데 그때는 저도 막 회전율도 엄청 많고 네. 근데 제가 이제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그래서 투자의 고전이 뭐가 있을까? 네. 근데 이제 그 책을 추천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뭐 필립 피셔는 워낙 그 전설적인 분이잖아요. 뭐 모토로라든지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거 해갖고. 네. 그래서 가갖고 제가 이제 교보문고 가갖고 그 책을 읽은 다음에 네. 좀 많이 배울 수가 있었는데 그 책을 보면 일단은 그 책 안에 위대한 기업을 고르는 뭐 15가지 조건 같은 것도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네.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몇 가지는 뭐 예를 들어서 노사 관계가 좋지 않은 회사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뭐 연구 개발비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 회사를 하라. 이렇게 실무적인 것도 나오는데 네. 그 책 보면서 배웠던 거는 일단은 좀 멘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법도 중요하지만 되게 멘탈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 한 기업이라는 게 기업의 성장은 한 사람의 성장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다. 네네. 기업의 매출과 이익은 엄청나게 이렇게 음.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런 기업을 택해갖고 오랫동안 갖고 있는 게 진짜 좋은 투자법이다. 그런 걸 좀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정신적인 부분에서. 필립 피셔 같은 경우에는. 아, 네. 아,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필립 피셔 이 책을 읽었는데 예, 예. 이 초창기 제가 투자를 처음 할 때 초창기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예, 예, 예. 그 15개 정도 되잖아요. 예, 예. 조건 그 나오죠. 너무 약간 추상적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 초창기에는 저도 예전에는 이게 벤저민 그레이엄의 예, 예, 예. 뭐 PBR, PER 이런 예, 예, 예. 수치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걸 위주로 했는데 이게 나중에 투자를 하면 할수록 그 추상적이었던 그 문구들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 네. 그 지금하고 또 그리고 그게 50년 전에 쓰인 책이자 50년대 나온 책이 1950년대 나오니까 네네. 70년 전에 쓰인 책이니까 그 책에 있는 기법 자체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시면 좀 안 되는 부분도 많은데 네. 그런 좀 정신을 그 유지하는 법, 네. 그런 정서의 그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 네. 그런 데 있어서는 참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필립 피셔 정말 그 위대한 투자자의 그런 것도 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그 투자랑은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예, 예. 손자, 예. 바로 손자병법이죠. 근데 이 손자병법이 나왔을 때는 진짜 중국이 옛날 그 고대 시절 아니겠습니까? 2500년 전에 춘추 시대 네. 말기에 예, 예. 그때 이제 주식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손자병법에서 예. 장기 투자를 예. 좀 배우셨다고 하는데요. 물론 뭐 손자가 이렇게 투자라 저렇게 투자라는 당연히 말해 주실 수가 없는 건데 네. 저는 이제 워런 버핏 책 읽는 것도 좋아하는데 워런 버핏이 말해 그냥 일반 투자자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한테 제일 좋은 거는 밤에 편안하게 잘 수 있는 투자다. 나도 그런 투자를 원한다. 그러니까 내일 주식 폭락하면 어떡하지? 뭐 막 그렇게 불안해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우량주에 투자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워런 버핏이 많이 추천해 주는데 네네. 사실 손자병법의 핵심이 자신을 이제 불필요한 리스크에 노출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 지피지기면 100점 불패라고 알고 있잖아요. 아, 네. 근데 그거는 잘못 알려진 거고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거든요. 아. 이 불태가 안일부자에 위태롭다 할 때 그 태자인데 네네.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을 싸워도 스스로를 그 위태롭게 만들지 않는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 위태롭게 만들지 않는다는 건 불필요한 리스크를 지지 말아라. 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요즘은 워낙 급등하는 주식도 많았고 최근에는 네.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그런 코인류도 많기 때문에 엄청 이렇게 돈 많이 버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또 한 달에 건너 아는 분들도 그런데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익으로만 보면은 제가 뭐 좋은 기회를 놓친 걸 수도 있죠. 근데 지금도 저는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네네. 이렇게 확 뜨는 그런 상품들은 하락의 가능성도 분명히 실존하고 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한마디에 뭐 10% 20% 올라가는 주식이면은 그런 상품이면은 네. 그 사람의 한마디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갖고 저는 사실은 그런 약간 불필요한 리스크를 지는 거를 좀 되게 좀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네. 그런 약간 불태라든지 그런 자세를 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손자병법에서는요. 그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근데 이제 리스크, 네.
근데 사람마다 사실 성향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꼭 제 말이 정답이란 건 아닌데 저는 이런 식으로 그냥 우량주 이게 저한테 체질적으로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이렇게 단타를 해갖고 저는 잘 못 볼 스타일이라는 걸 제가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본인한테 맞는 걸 찾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야, 이 정말 2000년 전에 예. 계셨던 손자에게도 배울 게 있는 정말 리스크 관리, 주식 투자의 리스크 관리도 여러분이 한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현인들, 네. 투자 현인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종목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주식 종목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요.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업 보고서를 읽고 나서 예. 매수를 뭐 좀 결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엄청 많이 산 거 아니고 한 500만 원 정도 샀습니다. 500만 원이니까 한 6주, 7주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주식이든 살 때 그 사업 보고서를 꼭 읽어 보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또 그 외부 감사에 대한 법에 따라서 네네. 상장 기업이면 무조건 다 분기마다 그 보고서가 나와야 되고 네. 그리고 뭐 공시도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그 기업이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쭉 보여주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이제 그 회사의 전략이 일단 저는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그 사업 보고서는 굉장히 이제 그 회사뿐만 아니라 그 업계 현황에 대해서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 앞으로 이제 복제약 시장이라든지 그런 게 점점 그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해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되게 유명한 약들이 처음 만들어진 몇십 년 동안 특허가 있는데 네. 그게 앞으로 몇 년 뒤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런 블록버스터급의 그 약들이 그게 풀릴 거고 특허가 풀릴 거고 그러면 우리 같이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만드는 회사들이 그 좋은 기회를 받을 수밖에 없다. 네네. 그리고 뭐 1년에 뭐 그런 시장이 10% 이상씩 이렇게 성장할 거라고 네. 예측을 좀 해놓은 것도 있고 그런 거 보면은 그런 데다가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세계 최대 그 생산 용량으로는 세계 최대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기술은 유럽 쪽이나 미국 쪽이 더 좋은 것 같긴 하지만 네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장하는 시장에서 그 성장하는 시장에 있는 기업을 찾아야 네. 그 기업에 투자해야 그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이 회사도 저절로 올라가고 네네. 결국 매출과 이익이 그렇게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오르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주가도 오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조건에 좀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갖고 근데 꼭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뿐만 아니라 어떤 주식이 됐든 어차피 그 사업 보고서 보는 거 공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재무제표 보는 게 어렵지 않나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그거 그냥 책 한 권 사서 보시면은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 되게 잘 설명해 주는 책들도 있고. 네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내 돈 뭐 최소 몇백에서 몇천 원 투자하는 건데 네. 아무런 그 공부를 안 하고 투자하는 게 해외여행 가실 때는 엄청 많이 조사를 하시잖아요. 뭐 그렇죠. 비행기 못 타고 가고 밥은 못 먹고 뭐 어디 가서 사진 찍고 저녁에는 뭐 하고 놀고 근데 해외여행 한 500만 원 주고 가실 때는 그렇게 엄청 뭐 몇 달 동안 공부해서 하시는 분들이 네네. 똑같이 몇백만 원 내 돈 이렇게 투자할 때는 누가 뭐 한마디만 했다고 해서 사는 거는 좀 이상한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사업 보고서 여러분도 계속 볼 수 있으니까 예. 종종 자주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주식을 4년 동안 투자를 하셔서 예. 80% 수익을 냈다고 하시는데 예. 네, 어떤 비결이 또 있었습니까?